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심장병의 든든한 동반자 서울동물심장병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만성 심장 질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국내 심장병이 있는 반려동물 때문에 애를 태우시는 보호자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심장병이 있는 동물에서 심장질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때문에 심장질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스스로 검색도 해보고 자료도 찾아보는데 이게 정말 맞는 것인지 헷갈리셨죠? 평소에도 보호자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심장약을 먹어서 심장이 망가진 것은 아닌지, 심장약이나 이뇨제를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심장병은 어떤 검사가 필요하고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우리 아이 수액을 맞아야 하는지, 음수량은 얼만큼 줘야 하는지, 어떤 사료를 먹어야 하는지 등 궁금한 점이 너무도 많으십니다. 물론 가정관리 외 것들은 동물병원에 믿고 맡기면 됩니다. 하지만 보호자분들도 심장병이 대략 어떤 검사가 필요하고 어떻게 진행할지 감은 잡고 있어야 덜 당황하고 치료비용, 시간, 노력 등에 대한 대비가 조금이나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보호자님들이 평소에 궁금하셨던 부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집에서 할 수 있는 기초 심장관리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 관리 방법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보호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적인 심장의 역할 및 만성 심장 질환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심장병 환자에서 왜 심장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지, 만성 심장 질환에서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만성 심장 질환의 진행 양상과 진행 단계별로 병원에서 진행될 검사나 치료에 대해서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리기에 앞서 먼저 용어에 대해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픈 동물에 대한 용어 정리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아픈 동물을 부를 때 사람에서 쓰는 페이션트란 단어를 동물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국내에서는 환자로 할지 환축으로 할지 아직은 정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편의상 아픈 고양이와 개를 환축 혹은 환자로 혼용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장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심장의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동물에서 심장은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심장은 왼쪽 그림과 같이 강낭콩 모양으로 척추에 가까운 복부의 뒤쪽에 왼쪽, 오른쪽 각 한 개씩 총 2개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심장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심장은 동물의 몸에서 청소부와 균형 조절자로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로 심장은 청소부처럼 몸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쓰레기가 나오는 것처럼 동물의 몸에서도 호흡, 땀, 대변, 소변을 통해 몸에서 만들어진 노폐물들을 배설하게 되는데요. 심장은 소변을 통해 우리 몸에 있는 쓰레기들이 쌓이지 않고 밖으로 배출될 수 있게 합니다. 두 번째로 심장은 몸의 균형을 맞추는 균형 조절자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심장질환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한 균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심장은 몸의 수분, 전해질, 산염기, 혈압, 적혈수 등 많은 중요한 것들을 조절하고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만성 심장 질환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유발하는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만성 심장 질환은 앞서 설명드린 심장의 기능들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몸에서 만들어진 노폐물을 내보내지 못하고 수분, 전해질, 산염기, 호르몬 균형 및 혈압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몸에서 만들어진 노폐물들을 내보내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우리 집에서 쓰레기를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게 되면 냄새가 나고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아프겠죠? 동물의 몸도 동일합니다.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해 몸에 쌓이는 현상을 고질소 혈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질소 혈증이 심해져서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요독증이라고 합니다. 요독증이 생기게 되면 동물의 입에서 구취가 심해지고 구역감으로 인해 식욕이 떨어지고 오심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심각한 경우 뇌에도 영향을 미쳐
발작과 같은 신경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신장의 다른 기능 중 하나인 수분, 전해질 균형 및 혈압 유지에 실패하게 되면 탈수, 전해질 불균형, 산염기 이상, 고혈압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만성 신장 질환은 왜 발생할까요? 관련된 이유는 너무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전적 요인, 노화, 감염, 요로폐색이나 자가 면역 질환, 약물, 고혈압, 종양 등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만성 신장 질환은 특히 심장병 환자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심장병 환자에서 신장 질환이 많이 발생할까요? 심장과 신장은 별개의 장기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둘은 마치 친밀한 가족처럼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서로 상호 보완하기도 하고 한쪽이 아프게 되면 다른 한쪽도 같이 아프게 됩니다. 심장 질환으로 인해 신장 질환이 생기는 것을 카디오리날 신드롬, 즉 심장 신장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심장병에 의해서 2차적으로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기고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또 심장 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이처럼 심장과 신장 사이에 밀접한 병리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심장-신장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혹시 보호자님들 중에 우리 아이가 먹고 있는 심장약 때문에 신장이 손상되는 건 아닌지, 특히 이뇨제 때문은 아닌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뇨제를 사용하면 몸에서 물이 나가다 보니 탈수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신장 수치가 오를 수 있습니다. 탈수가 되면 전체적인 혈액 내 성분들이 진해지면서 대부분의 혈액 관련 수치가 증가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장 기능이 나빠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탈수로 혈액 성분이 진해지고 신장 수치가 증가하면서 신장이 망가졌다는 착시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것 때문에 이뇨제가 신장을 망가뜨린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뇨제가 신장 독성을 나타내려면 치료 용량의 수십 배가 투여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뇨제에 의한 장기적인 탈수는 신장 기능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이뇨제가 단순히 신장을 망가뜨리는 신장 독성 약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신장 독성 약물과 이뇨제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먹으면 신장에 독성이 있는 약물이 있고 이 약물들은 사용 전 철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장병이 심해지고 신부전이 발생하면 이뇨제는 꼭 필요합니다. 신부전이 왔을 때 이뇨제는 선택이 아니고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매우 고맙고 중요한 필수 약물입니다. 이뇨제는 심장병을 가진 우리 아이들이 보다 더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게 도와주는 필수적이고 고마운 약물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의 신장 상태 평가를 위해서 병원에서 어떤 검사가 필요할까요?